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비가 오다가 말았는데 미세먼지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밖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시험에 8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전속 중개계약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고요.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사원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이죠.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5년 보존, 확인설명서 3년 보존,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이 이게 올해 2배로 바뀌었는데요. 이 보험금은 2배로 바뀌었는데 그 보험료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어제 제가 대학원 수업하는데 그 학생이 지부장인데 물어보니까 이게 2억으로 2배로 올랐는데 원래 19만 8천 원 받다가 2배로 오르면 39만 6천 원 받는 게 아니고 24만 원 받는다더라고. 1년에 공제료, 협회 공제료. 서울보증보험은 한 10만 3천 원 받다가 2배로 올랐으니까 거의 20만 원 넘는데, 그래서 이제 협회하고 서울보증보험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더라고요. 원래 보험금은 똑같은데 보험료는 차이가 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다이렉트 보험에 들면 자동차 보험도 보험료는 다 다르잖아요. 보험금은 똑같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보험금만 알면 되고 타는 돈만, 내는 돈은 협회하고 서울보증보험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조금 더 쌉니다. 지금도. 그 대신에 서울보증보험은 바로 구상권 행사하고 협회는 그렇게 악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1월 1일부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중요하죠. 특수법인은 2천만 원입니다. 특수법인은.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는데 한 문제에서 3문제 나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가 있습니다. 금지행위. 중개보수 2문제 나옵니다.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계산한 문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고, 주택 외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실비는 2개가 있는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을 보면 협회에서 한 문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협회 법정단체화 해가지고 5만 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개업공개사가 2만 명이니까 5만 명 입법 청원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즉 지금은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협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걸로 바꾸려고 지금 협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방이라든지 이런 대형 업체에서는 반발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현재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지회도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단체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 그 다음에 이게 공제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요하죠. 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로 구성되고요.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 돼야 됩니다.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협회에서 한 문제, 보칙에서 보충적 규칙이죠. 보칙, 총칙, 보칙. 그 다음에 부칙이 있는데 부칙은 부수적 규칙이고요. 부칙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교육제도 5개,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이 5개 중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도 자주 출제됩니다.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데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제도 시험에 32회 때는 2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우리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포상금제도 있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2문제, 행정벌이 2문제에서 4문제입니다. 4문제, 5, 6, 7문제. 오늘 하는 내용이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질서벌이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행정형벌, 질서벌은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다른 과목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협회 설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우리 기본서는.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시험에 영리 재단법인 X입니다.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이고요.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이고요.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고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삼성전자 이런 거는 영리법인이니까 주주에게 배당을 하죠. 비영리법인입니다. 자, 협회 설립하려면 먼저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에 요 숫자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인데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600명, 그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광역시 및도가 20명이면 우리나라 광역시 및도가 15개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 빠져나가니까 15개죠. 그러면 광역시 및도에서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즉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야 된다. 600명 모두 서울에서만 참석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 인가받음으로써 협회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설립, 등기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법인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사람으로, 법인, 법적으로 사람이죠. 법인이 탄생됩니다. 등기 안 된 법인을 우리는 비법인 사단, 총류라고 하죠. 등기된 법인이 소유하는 형태는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가 아니고요. 법인 단독 소유. 사법고시에 옛날에 법인이 소유하는 게 뭐냐? 총류, 합유, 공유, 단독 소유. 답은 단독 소유였습니다. 사법고시에 출제됐었습니다. 법인 단독 소유죠. 등기를 하면 인가라는 말은 오로지 공인중개사법에 여기 한번 딱 사용합니다. 협회 설립 인가.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건축법상 건축 허가 이런 말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은 없고 인가라는 말 오직 여기 한번 딱 사용합니다. 인가, 허가가 무슨 뜻인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인가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 협회 설립 허가 받아야 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그 강학상 행정법상 의미가 뭔지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협회 조직인데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둘 수 있다. 시도에 있는 게 지부, 시군구의 지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지부를 하나만 둘 수 있다, 4개도 둘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답이 있다면 답이 뭘까요? 하나만 둘 수 있다, 4개도 둘 수 있다. 지금 4개 두고 있습니다. 그냥 둘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하나만 둘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2개, 3개, 10개도 둘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기도하고 서울만 4개 지부가 있습니다. 4개.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하면 거의 6만 개 정도 됩니다. 중개업소가 6만 개 정도. 충청남도가 6천 개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6천 개. 그러니까 거의 뭐 전국의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에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숫자가 12만 개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둘 수 있다. 자, 협회의 업무입니다. 협회의 업무. 협회의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는데, 수탁이라는 것은 받을 숫자 받아서 하는 업무입니다. 원래 자기 업무가 아닌데요. 먼저 수탁 업무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되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관한 업무는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런데 협회가 수탁받아서 받을 숫자 받아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현재 시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준정부기관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는 위탁을 하면 수탁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은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교육이라는 말이 나와도 똑같은 교육이라도 이게 이 교육은 즉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같은 교육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헷갈리니까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방, PC버전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제사업도 하고 있죠. 공제사업이라는 것은 공동구제사업인데요.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보험은 영리법인인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공제는 비영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주배당을 하면 안 되고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하죠. 수지상등. 수입할 때 이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네. 수지상등. 이게 괜히 한자를 잘 모르겠는데 수익과 지출, 수지상등. 수익과 지출이 같아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남겨가지고 주주배당을 하면 안 된다고요. 수익과 지출을 같도록 만들어야 된다. 비영리 사업이니까. 공제사업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2개, 3개 둘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통폐합됐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었는데 세대한공인중개사를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빚 다 갚아주고 하나로 통합됐어요. 옛날에 하나로 통합돼 있다가 그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만든 분이 회장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이 그래 회장하려고 새로 만들었다 이런 속설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빚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통폐합됐습니다. 아무래도 하나 있는 게 더 낫겠죠. 그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더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국토부에서는 뭐 건의하면은 너그 협회들끼리 먼저 합의해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조가 여러 개 있으면 노조끼리 서로 다르잖아요. 의견이. 지금 복수노조도 허용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협회도 여러 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협회 고유 업무, 수탁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이 협회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동구제사업, 보험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공제사업은 하여야 한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개인택시도 개인택시 공제사업을 하고 있죠. 보험에 가입 안 하고. 비영리사업이다.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다. 비영리사업이다. 회원 상호 간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부조, 상부상조 줄이는 게 부조죠. 우리 뭐 초상 났을 때 부조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부조, 상부상조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시험에 공제료 수입액인데 협회 총수입액 X로 출제됐습니다. 협회 총수입액은 공제료 외에도 받는 게 협회 회비 한 달에 6,000원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거 받아도 돈 받거든요. 그런 돈 빼고 총수입액 X,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몇 번에 있어요? 4번인가요?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제료 수입액,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용이란, 이 전용이 여러 가지, 한자로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 있고, 전용, 이거는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말이 다르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이 전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10% 적립한금하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협회에서 공제료를 20만 원 받는다고 하면 2만 원은 남겨놓고 써야 됩니다. 우리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다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못 쓴다고요. 그 책임준비금이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다. 총 수입액 X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급 여력 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이고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것은 공제금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못 주겠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협회는 이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현금 1,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협회 재산이 총 2,000억인데 그중에 1,000억은 현금으로, 1,000억은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지부 사무실이 전부 다 자가의 지부가. 지회사무소는 그냥 개업공개사 개인 사무소가 지회사무소예요. 지회, 2,000은 지회죠. 그 지회사무소는 따로 없고 그냥 자기 개인 중개사무소가 지회사무소고, 지부부터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99%가 다 건물 샀어요, 협회에서. 그게 한 1,000억 정도 된다고요, 보유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부동산 사가지고 있으면 자꾸 올라가니까 가격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한다고 봐야 되겠죠. 변수가 조금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합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옛날에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시골에 논 한 마지기, 소 한 마리, 서울의 집 한 채 가격이 똑같았어요. 제가 우리 누나가 그때 서울에 살면서 논 팔아가지고 서울에 집 사자 이러더라고요. 논 5마지기 팔면 서울에 집 몇 채 산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논 100마지기 팔아도 집 한 채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알면 다 부자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뭐 사람들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니까 집값 내려갈 거다 이렇게 하는데, 신축은 자꾸 사람들은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니까, 오래된 거는 모르겠지만 시골집 이런 거는 빈집이 많이 생기겠지만, 또 신축인 경우는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자꾸 유입되니까 지금 순인구는 아직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태어나는 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천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아마 또 베트남 같은 데 1억 넘기 때문에 인구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는 우리나라 땅의, 캐나다 같은 데는 100배가 넘는데도 인구는 뭐 3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호주 2,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 땅의 50배가 넘는데 호주가. 그런 데는 자꾸 이제 또 이민을 받아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을 받아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안 태어나면. 자, 공제 운영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된다. 3개월 이내입니다. 옛날에 2개월이었는데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에 3개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입니다. 시험에 3개월 대신에 2개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 3개월, 2개월 이런 거는 사실 암기해야지 왜 3개월이냐 너무 깊이 고민해봐야 답이 없어요. 정책 그냥 원래 2개월이었는데 2개월 이내 하라고 하니까 2개월 만에 이거 하기가 좀 벅차다고 협회에서 건의해가지고 3개월로 바뀐 거예요.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인데, 금융감독원장은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공제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게 금융감독은
검사 받아봤는데요. 진짜 검찰 신문조서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빠져 앉아가지고 문답 검찰 신문조서 그렇게 받잖아요. 문답하고 맨 마지막에 또 조서 열람하고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우리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됐었습니다. 검찰에서 말했으면 나중에 그게 진실이 아니라도 판사가 그냥 그걸 증거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검사도 공정하게 수사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심리적으로 폴리바게닝을 하거든요. 최소 검찰 수사도 받아봤고 금융감독원 조사도 받아봤는데 폴리바게닝이 뭐냐면 유죄 협상에 다른 사람 다 불면 너는 봐줄게 이런 유죄 협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전혀 안 그랬다고 했다가 들어가고 나면 다 불잖아요. 뭐 했다고. 그렇게 하면 너는 최대한 봐줄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예 폴리바게닝이라는 게 합법화돼 있어요. 마약 범죄에 전부 다 불면 그 분 사람은 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할 수 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 관리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즉,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아 쓰면 안 된다. 공제료 받은 거는 따로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분리 안 했을 때는 보면 옛날에 실무교육 같은 거 하면 그냥 뭐 법인카드로 쓰니까 막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별도의 회계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니까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원칙적으로 협회 관련된 거는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딱 예외가 있기는 하고요. 예외가 뭐냐면 아까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할 수 있다. 이거 빼고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어가. 이 금융감독원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딱 한 번씩 나옵니다. 그 외에는 다 국토부 장관이고요.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도 다 국토부 장관이 임원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위반한 경우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우리 앞에 첫 번째 주에 했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협회에 둔다. 뒤에 가면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회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둔다입니다.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고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선출하는 게 호선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죠. 교황은 추기경 중에서 콘클라베에서 선출하죠. 호선하죠. 호선. 상호간에 선출을 합니다. 그게 호선입니다. 뭐 예를 들면 협회 회장이 된다, 국토부 차관이 된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제1차관이었죠. 호선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호선한다. 서로 비교가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고요. 그중에서 회장과 협회 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따라서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까? 초과입니까? 미만 반대가 초과입니까? 이상입니까? 미만 반대가 이상이죠. 이상. 3분의 1 이상이 외부위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19명 중에 6명 이하가 협회 관계자고요. 나머지 13명 이상은 외부위원이어야 합니다.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공무원과 회장을 제외한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건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이천시장은 몇 회 연임할 수 있어요?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4년하고 2회 연임해서 총 12년입니다. 그게 지금 뉴스에 잘못 나오는 게 푸틴이 지금 푸틴이 아니고 누구예요? 중국의
시진핑이 3년임이라고 하는데 실제 3년임이 아니고 두 번째 연임이에요. 처음에 한 거는 연임이 아니잖아. 원래 한 거잖아요. 원래 법에는 1회에 하나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2년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2년 하고 또 한 번 2년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 4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임은 처음에 하는 거는 연임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는 거고 연속해서 하는 게 연임이죠. 자, 그 다음에 위원은 위원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대학에 부교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부교수 이상해야 됩니다. 꽤 높아야 되죠. 부교수 높다기보다 오래 근무해야 돼. 대학 교수로서 부교수. 근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게 대학에서 교수라는 말을 쓰려면 조교수 이상이 돼야 되도록 돼 있어요. 고등교육법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 보니까 다음에 제 이름 검색하면 교수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조교수 이상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거 고등교육법에 한번 써도 되냐 하니까 상관없다고 쓰더라고. 다음에 검색해보세요. 제가 그냥 교수라고 나와 있어. 교수라면 원래는 조교수 이상을 말해요. 고등교육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임은 공제조합 관련 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5년입니다. 5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5년, 3년이 많이 나옵니다. 5년, 3년. 그래서 5년, 3년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게 5년 중에서는 가장 안 중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5년 이상 유경험자가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주에 했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했다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그러나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장이 뭐 6호일 경우에. 자, 그 다음에 협회, 인가, 보고, 신고, 승인.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다고 했죠. 공인중개사법에. 인가 받는 것은 오로지 협회 설립 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단 예외 아까 시도지사 등록관장 한 번, 그 다음에 아까 금융감독원장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협회 설립 인가도 국토부 장관,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부 설치는 사후 설치를 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14회) 시험에 지부를 설치할 때 신고해야 된다. X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복수 정답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를 출제원들이 잘못 출제한 거예요. 일부러 이게 할을 X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머지가 다 맞다 보니까 이걸 X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때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34번 시험을 실시했는데요. 34번 실시해가지고 처음 옛날에는 가정답 발표 이런 거 없었습니다. 당연히. 근데 가정답을 발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정답하고 본정답이 달라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이것 때문에 달라졌어요. 원래 설치할 때 신고해야 된다 O였어요. 근데 설치할 때 신고해야 된다 X. 즉 가정답이 2번이었는데 나중 본정답에서는 4번이 답이 된 적이 있다고 딱 한 번. 그래서 시험 보면 당일날 가정답을 발표하잖아요. 그게 뒤집어진 적이 있다고요. 그때 그때는 다음 카페가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이버 카페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다음 카페에 누가 제가 이렇게 이 신청을 했어요. 이게 2번 답 아니고 4번이 답인데요. 이렇게 했더니만 그 수험생이 나 2번 답했는데 만약 네 말이 맞으면 나 떨어지면 네가 내 인생 책임질래. 좀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가정답 발표해가지고 본정답에서 뒤집혀진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니 심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엄청나게 협박받았어요. 니 때문에 내 인생 달라졌다. 책임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딱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겠죠.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 그 협회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 이걸 O라고 했었어요. 이걸 X라고 하고 이거 하고. 근데 협회 공제는 협회 회원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법조문에는 없어요. 공제 협회 회원에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협회 회원 아니면 가입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협회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 이게 X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하여튼 가정답하고 본정답이 뒤집혀진 적이 딱 한 번 있다. 사후신고, 그래서 가로 안에 사후신고라고 적어놨어요. 사전신고가 아니고. 따라서 신고는 사전신고인지 사후신고인지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지난주 사전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 신고가 있고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인받는 거 공제규정, 제정, 변경 전부 요거는 미리 승인받겠죠. 사후 승인받는 거 아니고요. 미리 승인받아야 되고요.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전부 다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지부는 시도이사가, 지회는 등록관청이 지도 감독한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지부, 지회도 모두 국토부 장관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 아닌 것은 지부 설치 시도이사, 지회 설치 등록관청,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요거 빼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협회에 대해서는 그 우리 일단 기본서 301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현행법상 협회는 한 개만 설치하여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 그냥 협회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여러 개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참고로 현재 2개의 협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 개로 고치시라고요. 301페이지 맨 위에 301페이지 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구수록자 아들 자자 맞아요? 이 자자가 악기고 일본식 이름이죠.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다 우리 누나들도 전부 자자 6명이 있는데 딸이 전부 자자예요. 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 참고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한 게 이게. 근데 그냥 어쨌든 안 중요한데 우리 내용에 참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안 중요하고요. 옆에 이게 몇 회 때 출제됐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공부하시면 된다고. 기본서 보면 몇 회 때 출제됐다고 제목 위에 적혀져 있죠. 옆에. 그 계속 출제됐던 게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그 이유는 출제위원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내지 마라. 냈던 거 검증받은 걸 내라고. 최소한 70% 이상은 무조건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가장 어렵게 나오면 이제 한 30%를 바꿀 수 있고요. 쉽게 내면 공인중개사법은 작년에 어려웠지만 무려 19문제가 박사형 문제였지만 80%가 기출문제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고는 또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교육제도입니다.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312페이지) 교육제도가 있는데 교육제도를 지금 교과서에 있는 걸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교과서하고 딱 순서가 안 맞을 수 있는데요. 교육이 5개가 있는데 일단 연수교육
우리 회사 다니다가 보통 연수교육 받으러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실무교육 받으러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회사 다니다가 교육 받으면 연수교육이죠. 교육이죠. 더욱더 연마하고 수련하는 것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게 연수교육입니다. 일단 사후교육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도 사후교육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세 개, 직무교육,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 그래서 옛날에는 실무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어요. 사전교육. 지금도 다른 자격증에서는 사전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실무교육 이게 사실 사전교육이라고요.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이고요. 자,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무교육 원래 실시권자는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 교육 모두 다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 개 교육은 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그 다음에 서울에는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열린사이버대, 신한대학이 서울인지 모르겠는데 경기 북부 신한대학이 저기 의정부 가는 데 있죠. 거기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결정이 나는데 이때까지 3년 동안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이버로만 인터넷으로만 교육을 했어요. 실무교육을. 이제 올해부터 현장 교육으로 전환한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협회하고 지금 동국대에서도 이제 그 현장 강의 한다고 녹화하려고 했었는데 녹화 다 하려고 했는데 취소하고 그냥 현장 강의 한다더라고요. 현장에 가는 게 여러분들은 귀찮긴 하지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들도 개업할 사람들 와서 정보 교류도 하고 서로 명함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다 이게 인맥이 중요하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아마 이 이천은 거의 다 뭐 협회에서만 받아야 될 거예요. 대학이 위탁된 데가 없잖아요. 이천에서만 받으려면은 안 그러면 서울까지 가야 되고요. 다른 데 대학에서 받으려면 협회에서 받으면 협회 회장 명의로 수료증 주고 대학교에서 받는 건국대학교에서 제가 받아보니까 건국대 총장이고 동국대에서 받으니까 행정대학원 원장 명의로 수료증을 주더라고요. 그 중개사무소 동국대학교 행정대학 원장 이렇게 돼 있는 걸 걸어놓으면 손님이 와서 대학원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나왔다 말하지만 그냥 웃으면서 조금 공부 조금 했습니다. 이러니까 어머나 겸손하고 너무 착하다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조금 공부했다는 말이 애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말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애매하게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가장 애매하게 말하는 게 가장 유능하다 이야기했어요. 확실하게 말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 옛날에 고르바초프한테 핵 몇 기 감축할 거냐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적인 용어가 몇 기 감축할 거냐 물으니까 미국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하겠다. 그럼 나중에 미국이 안 해서 우리도 안 했다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꾸 기자들이 묻는다고 뭐 확실하게 말해라 해도 애매하게 말해야 돼요. 나중에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는 없고요. 우리 교과서 저 뒤쪽에 보면 나와 있죠. 6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66페이지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이 있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666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고요. 대학, 협회는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지만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X,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행정지도를 합니다. 시군구 등록관청에서
와서 사인하고 책 받아가라. 안 받는 사인 안 돼 있는 중개업소 위주로 단속 나가겠다. 단속 나가면 무조건 탈탈 털면 안 걸릴 개업공개사 한 명도 없어요. 100% 걸려요. 이거는 무조건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무조건 탈탈 털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겁먹고 다 나가서 교육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공무원들은 나와서 탈탈 털고 조사했으면 무조건 업무정지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가 나중에 사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와서 조사하면 공무원들은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무조건 업무정지라도 해요. 업무정지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하라, 행정심판 청구하라 오히려 알려줘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안 그러면 공무원들 나중에 직무유기나 뭐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교육 대상자입니다.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받습니다. 보조는 안 받습니다. 이 사전교육 3개 가운데 있는 3개는 대일자 사전 미리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고, 직무교육은 보조원으로 취직할 사람 미리 받아야 되고요. 실무교육은 개업할 사람,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거나 개업 소공으로 취직하려면 미리 받아야 된다. 법인의 임원, 사원, 책임자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취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 취직하려면 미리 받아 놓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받아 놓는 게 좋아요? 미리 받아 놓으면 취직 안 됩니다. 사장이 면담한다고 있는 실무교육 받았냐 묻는데 예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장 같으면 받아주겠어요? 벌써 실무교육까지 받아놓고 이거 맹랑하거나 이거 곧 개업할, 그것도 문제 봤는데 뭐 개업할 생각 있냐 물으면 예 한 2달 배워가지고 개업하려고요. 그럼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받았냐 하면 그건 뭡니까 사장님 물어야 돼. 그러면 사장님 너 그래가지고 합격은 어떻게 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개업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재수록 딱 60점으로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개업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야 이거는 순진하구나. 왜냐하면 사장 입장에서는 가르쳐 놓으면 다 개업해버리거든요. 옆에 미친다고. 그래서 오히려 자격증 있다고 하면 취직하기가 더 힘들어요. 차라리 없다고 하면 자격증 없으니까 개업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받아준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지 마시라고요. 미리. 본인이 개업하려면 받아도 되겠죠. 어차피 취직할 거 아니라면. 근데 취직하려면은 안 받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모르겠는데 이체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금단 신도시에 취직한 분이 있는데 저한테 작년에 합격해가지고 거기는 직원으로 취직했다가 1년 안에는 개업 못한대. 단 전임 사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자기들끼리. 직원으로 취직했다가 옆에 개업하는 거는 안 된다고. 물론 법에 그런 건 없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왕따 시킨다고 공동중개도 못하고 왕따 시키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취직을 하더라도 했다가 그만두더라도 결국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그 기존 회원업소를 인수하라는 이야기. 전임 사장 동의받고 그렇지 않는 한은 1년 동안 왕따 당하면 거의 망할 수밖에 없죠. 또 이거 너무 무서운 것만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너 때문에 공부 포기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고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은 아예 뭐 왕따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예를 들면 직방 이런 거는 자기들이 직접 중개업소 운영해요. 그 초보자들 모집해 직방에서 교육도 시켜줘요. 그런 거는 회원업소하고 상관없이 자기 직방 중개업소들끼리만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해도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라고.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법인인 경우. 상무이사, 전무이사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입니다. 이게 아무 말 없이 임원이라고 하면 모든 임원이죠. 모든 임원 사원 다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자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받아야 되지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로지 사장만 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어요. 임원들도 책임자도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대표자만 교육받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이 받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예금이 비결이다.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다.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입니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게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자, 교육 내용입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입니다. 요것만 차이 나고 나머지 연수교육, 실무교육 내용이 똑같습니다. 초보자들이니까 법률 지식을 강의해야 되고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법 바뀐 걸 강의해야 됩니다. 직업윤리는 직업윤리인데요. 직업윤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 내용을 반대로 바꿔놓고 다음 연결이 잘못된 것은, 예를 들면 연수교육은 법률지식, 실무교육을 법제도의 변경사항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잘 낸다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의고사 봅니까? 충격받아서 포기하려면 안 보고 그냥 사놨다가 다음에 혼자 보는 게 좋고요. 그걸 극복하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면 보는 게 바람직하죠. 첫 모의고사에서 전과목 60점 이상 나온 사람은 99% 불합격했습니다. 사람 심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60점 이상 다 나와버리면 뭐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다, 하산했다, 다음에 10월 달에 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히 안 오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시나보로가 뭡니까? 시나보로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낍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17.5점 정도 나오면 적절한 점수예요. 7문제 정도 과목당 맞추면 된다고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점수 안 나오고, 성격 완벽한 분들은 쉽지 않아요. 완벽한 분들은 못 견디더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점수 받고 모욕감을 느낀다, 못 견딜 수도 있으니까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교육 시간 다 기억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장 짧은 게 시간이 없는 것, 교육 시간 없는 게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가장 긴 게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가운데 있는 3개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전교육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자,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은 안 하는데, 그 대신에 사전교육을 안 받으면 취직하거나 개업을 못하죠.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아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그런데 사전교육은 통지 안 해줍니다. 왜? 누가 개업할지 누가 취직할지 모르는데 50만 명이나 되는 공인중개사한테 일일이 문자 한 번만 보내도 그 돈 엄청나게 들겠죠. 그래서 사전교육은 통지 안 해주니까 여러분 스스로 인터넷에 치보면 돼.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치보면 사이트 다 나옵니다. 아니면 협회, 뭐 이천은 협회, 여기 경기 동부지부에 가면 성남에 있어요. 성남에 경기 동부지부에 가서 받으시면 돼요. 이천에는 없어요. 성남까지 가셔야 돼요. 실무교육 받으려면. 아니면 수원 남부지부나 이런 데 가시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업무 위탁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